엑스로프 타임즈 2023년 4월 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을 실어주시는 게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내용을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이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상한 하고 말을 끝까지 못 붙였습니다만은 편집 알고리즘이라고 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 그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데 네이버 첫 화면 뉴스는 소비자가 언론 매체를 선택하는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제가 선택한 이 언론 기관 매체들이고 뭐 하다 보니까 헤럴드 경제가 제일 앞에 있어 가지고 요렇게 이 뉴스 제목들이 뜹니다. 그런데 그 네이버에서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언론사에서 직접 편집한 뉴스입니다라고 자기네들은 전혀 이 첫 화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그런 것은 안 한다. 이게 언제 그렇게 변했냐면은 지난 정권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게 사건 이후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이제 그 민주당 애들이 그 네이버에 뭐 항의 방문했다 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오늘 읽을 만한 글이라고 해가지고 그 메뉴가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경제, 추천, 구독, 자동차, 레시피, 웹툰, 리빙, 그것도 누르면 이제 뭐 다른 얘기도 나오겠죠.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SNS 보는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하고 스포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보통 일반적인 거는 그 두 번째 화면에 나오는 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그 분류를 하는데, 뭐 여기는 이 첫 번째 화면에는 경제를 그래도 좀 올려놨어요. 근데 두 번째 화면에도 뭔가 그 회사가 편집하는 게 아니고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뉴스 제목들도 다 언론 매체들이 편집한 거 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그러면은 뭔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은 세 단계까지 와서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제 면을 누르면은 다음 단계 이제 3개 화면이 나오는데 그 경제 뉴스를 눌렀을 때 나름대로 여기에서는 뭐 뉴스들이 많이 나온 거를 모아가지고 여길 보면은 37건이나 이제 여러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이 순서도 좀 베끼더라고요. 볼 때마다 보면은. 그래서 그 LS 전선이 1순위로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IRA 돌파 나선 차업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뉴스들을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제 메뉴들이 이제 또 쭉 있는데 누르면은 이제 또 이런 뉴스들을 또 편집한 것을 좀 보여주겠죠. 자, 그러면은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좀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우선순위 알고리즘이 작동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양대 브라우저인 이 카카오 다음 합병이 돼서 다음을 먹었죠, 카카오가.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쪽에 우선순위를 보면 연예, 스포츠, 영화, 자동차, 부동산 요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맨날 연예인 기사만 엔터테인먼트 기사 뉴스나 보나 하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이 많은 모양이죠.
저 같은 늑다리 꼰대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 그 이 일곱 개의 그 어떤 그 뉴스 그 카테고리들이 순서적으로 나오는데, 첫 화면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일단 무작위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이제 그 경찰에 끌려간 트럼프, 머스크는 열애 중, 이 사진, 이게 이제 그 딥페이크라는 그런 그 기능으로 해서 가짜 뉴스인 거죠, 결국은. 이런 거를 흥미 위주로 다음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첫 페이지에 일곱 가지의 이 일곱 개의 그 페이지 중에서 첫 번째 그 뉴스가 나오는 것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안보실장 구속 4개월 만에 불구속 이 선고를 받게 됐다. 이런 거고, 정광훈 3분 만에 지하철 4대 우르르 뭐 이런 거, 이재명 속옷 빨래도 했다. 뭐 오늘부터 전국 최대 200mm 비 시작. 이런 식으로 다음이 뉴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네이버가 그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바꿨다면은 다음은 왜 방문을 안 했을까? 다음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 알고리즘을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흥미 위주로 좀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거 비교는 그런데, 제가 그 스루프 타임즈의 그 편집 내용을 이 발췌하기 위해서 보는 그 야후 보면은 제일 첫면에 나오는 거 야후 스스로 정합니다. 브링켄 러시아에 드물게 엄청난 우려 표명했다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일본 외무상 얼굴이 나왔는데, 뭐 이거는 안 눌러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서브로 나오는 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연예계통 나오고 스포츠 나오고, 또 요거는 뭐 일반 사회적인 측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 밑에 당신을 위한 이야기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뭐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 야후 쪽에서는 제가 가끔 눌러보는 거에 대한 거를 다 분석을 해서 또 뭔가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쭉 펼쳐지겠죠. 아마 그것이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편집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되고, 야후 재팬은 사실 그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하고 합작해서 만든 거로 되어 있는데, 에, 여기 뉴스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있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뭐 자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뭐 이런 거 국내 국제 요거는 좀 뒤로 밀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우선순위 그 뉴스의 우선순위는 그 야후 재팬이 결정하는 거로 되어 있죠. 이런 면들을 봤을 때는 네이버가 왜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경쟁력 있는 거냐? 뭐 3단계까지나 가서야 뭐 검색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곤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선악을 가리기가 쉽진 않습니다만은, 언론 매체를 소비자가 골라가지고 하는 것도 그게 뭐 나쁘지는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소비자들이 자기가 어떤 이 주체 의식이 있을 때나 그게 가능한 거지, 일반 사람들은 첫 화면에 뜨는 거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죠. 향후 그런 것들이 PC주의하고도 좀 어떻게 연관되는 것 같은 기분 들긴 있습니다만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외국인 범죄 단속 7월까지 코리아 헤럴드, 이것도 또 오타가 났네요. 이재은 기자. 뭐 일본 뉴스하고는 틀리게 야후 뉴스나 미국 뉴스나 국내 뉴스는 이 제목 밑에 보도 기자의 이름과 이 발행 일지 등을 표현을 하고 있죠.
요거를 좀 짧게 갖다가 붙이다 보니까 또 오타를 하나 제가 내네요. 경찰청은 사기와 도박, 강도 등 외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단속을 발표했다. 윤익은 경찰청장 3월 27일. 근데 뭐 좋다 이거예요. 불법 도박이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경찰청은 지난 정권 때는 뭘 했지? 라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지난 정권 때 그 임명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뭐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외국인 범죄 단속을 하느냐? 그리고 위키리크스 국내 다른 언론 매체가 아니고 이 위키리크에서 그 예, 저는 이 한미일 합동 훈련에 대해서 왜 한국 언론은 왜 한미 훈련으로만 보도를 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위키리크스는 한미 훈련도 있고 한미일 합동 훈련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일 합동 훈련은 3일에서 4일 거니까 이게 이제 4월 3일 날 어저께 14시 3분인데 다른 모체보다도 이 위키리크스가 이 말하면은 핵심 언론 매체는 아니죠. 이런 데서 쌍깨이 신문보다 거의 동시간대에 발표한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잠 훈련과 수색 구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뭐 이렇게 이제 쭉 얘기 나왔어요. 근데 일본 해상 자위대는 뭘 가지고 참여했느냐 그러면은 구축한 우미기리함이 첨가한다. 뭐 하나만 참여했는지 배는 그렇다 이거요. 근데 미국 쪽은 니미츠호 항공모함 했죠. 디케이터 함이란 게 있고 웨인 이 메이어 함이라는 세 선박이 함대가 말하자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년 동안의 한국 주식 상승률 분석 4만 프로 대박 성과도 있지만 쪽박장 경우도 수두룩. 조선일보 왕개미 연구소라는 데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 빨간 글씨로 한 데가 좀 아주 뭐 10,000% 이상 넘는 이런 것으로 20년간 포스코 퓨처엠, 미원상사, LNF, 다우데이터, 한솔케미탈, 금양 등 이렇게 나왔고 쪽박을 찬 경우 제이준 코스메틱, 셀마 테라퓨틱스, 난강토건, 아센디오 등 4개 기업은 마이너스 100%로 사실상 이 원금이 다 날라갔다. 뭐 무상 감자 등이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쭉 인용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상위권에 속한 기업은 대부분 중소형주였는데 대형주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가치 평가들 엄격한 잣대가 작동해 가지고 속된 말로 장난질 하기가 어려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것을 그래프로 이제 코스피 쪽, 코스타 쪽 표현을 해준 그래프로 보여줬고 또 전문 이 투자기관의 의견 중에 하나는 재무 구조가 양호하고 매출과 순익 성장을 꾸준히 달성한 기업은 장기 투자하면 결국 수익이 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실적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고 폭등한 테마주는 언제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으니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하고 주가는 뭐 따로 논다. 이런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고 세계 3대 사이 불가사의가 주가가 올라뛸지 모른다는 거하고 여자 마음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개구리가 어디로 뛸지 모른다. 한 수십 년 전에 우리가 개그로 했던 얘기입니다만은 좀 아재 개그인가요? 아재 개그를 뛰어넘어 가지고 할배 개그가 돼버렸네요. 지금 그런 게. 그래서 제가 하는 스르프 손익 분석은 지속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스루풋 회계로 경영 성과를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저로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세뇌 공작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세뇌 공작이 그 나쁜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의 세뇌 공작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의견 중에 하나는 요거 개인적으로 하는 건 이게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전문가 개인적인 건데, 한류가 확산되면서 SM, JYP 등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이 과정에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한국 가수들의 인기를 소수 문화점으로 보고 크게 투자하지 않은 건 아쉽다. 요게 이제 그런데도 투자했어야 되는데,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기왕에 그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또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최근 제가 이제 2022년도 사업 실적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 사업 보고서, 연간 사업 보고서에는 엑셀 시트가 3년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들을. 그런데 주석 내용은 2년치뿐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기준을 시행하고 있을까? 재무제표를 3년치를 한다 그러면은 주석 내용도 2020년까지 공시를 하게 해야 정보 이용자들이 뭔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왜 금감원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 엘리트들이 그 금감원에 근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기준을 이따위시로 만들어 가지고 2번 이상 작업을 더 하게 만드냐?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가 같이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 거,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일치를 해야 어떤 표준화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그 공시 수준이 뭔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좀 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저께인가 그 일본 그 이 뉴스에 인적 자본에 대한 최고의 인적 자본 경영을 중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에 벌써 저는 그 생각해 봤던 거고, 그러면은 그 인적 자본에 대해서는 재무 상태표에 어떻게 표시되지도 않는다. 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경쟁력이 인적 자본에서 나오는 건데, 요즘에 뭐 그 전체 산업의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좀 낮고 서비스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무식하지만은 회계 전문가도 아닌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자, 재무 상태표에 표현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1년에 뭐 연봉이 얼마 받는다 그런다면은 한 달치 그 연봉, 아니 그 월 평균 급여, 그것을 이 퇴직급여로 저기 충당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퇴직급여를 충당을 잡을 때 현재로서는 만약 요게 이제 한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을 비용으로 떨어 가지고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용으로 떤다, 그게 현재 맹점 아니냐라고 봐가지고 그것을 인적 자산으로 잡아라. 1,000만 원을. 그 우측은 변함이 없어요.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잡고. 그러면은 이 직원이 오래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퇴직급여 충당금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자들이 나중에 퇴직급여를 많이 받게 되어 있죠. 단기 근속자들은 뭐 퇴직급여 뭐 그렇게 많이 못 받게 되지만은, 저 같은 그 늑다리 꼰대들은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30년 정도를 근무를 했다 그러면 퇴직금이 만만치 않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중간 정산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말하자면 이 퇴직급여 할 때는 퇴직 최종 근속 연도 한 평균이 3년인가요? 그러니까 인플레도 되고 급여도 오르고 하니까 맨 마지막에 거로 해서 곱하기 근속 연수, 이게 이제 퇴직금이다 보니까 중간정산이라는
이 약은 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조 쪽에서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나중에 인플레가 되고 그런 거 감안해서 다 그 장기 근속하는 그 충성하는 근속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냐 해가지고 노사 합의에 의해서 자회사로 전출이 되더라도 그 퇴직금에 대한 그 충당금은 계속 연장해서 가지고 간다. 중간에 나는 퇴직급여 중간 정산 안 하겠다. 열심히 그냥 더 그냥 진짜 그 정년까지 가겠다 하는 그런 게 이제 노사 합의에 의해서 그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고 그런 역사적인 거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준다니까 그냥 받았죠. 항상 그 돈이 좀 월급쟁이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매우 그래도 그 큰 돈이 돼가지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주식 조금 했다가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저는 서울 인근 지역에 조그만 짜투리 땅 토지에 몰빵을 해서 20년 동안 묵혀뒀다는 거. 요게 이제 조금 나중에 효자 노릇을 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 또 추가적으로 들리고 20년이라는 긴 세월 그거를 참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면은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해요. 왜냐 그러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계속 보게 되고 자기 일에 충실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 직원들이 조금 투자하는 것도 있고 또 외국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하면서도 저축 성격으로 주식 투자하는 게 미국의 또 생리니까 그 흐름이 또 그렇게 많이 변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체질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 정산한 돈을 좀 빚을 더 추가로 내 가지고 그 토지 땅을 산 경우가 기억이 납니다. 또 사이드로 잠깐 빠졌는데 그래서 요렇게 그 퇴직 시에 그 퇴직급여 실질적으로 나가고 요거는 이제 여러 명인 경우고 한 사람이 한그 500만 원 그 단위가 뭐 5억이라 그러죠. 5억이라 그러면 현금 5억 나가고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그 빼고 그다음에 인적자산에서 5억 빼고 그러면은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회사의 인적 자산의 그 가치는 현재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그 비용 처리를 해가지고 이익 많이 나게 아니 적게 나오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퇴직급여 충당한 것은 영업이익이나 뭐 단기 순이익하고는 관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그 인식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그 슬픈 뉴스를 할 때 일본 뉴스에서 쇼와사를 전문가가 있는데 일본도 원자탄 개발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도저 히데키라는 전범이었는데 거기에서 도저 히데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아서 검색을 우리나라 그 네이버 쪽에서 검색을 해본 건데 일본 제국의 제40대 내각 총리 대신을 지낸 독재자 및 전쟁 범범자다. 출생은 1884년 12월 30일 했고 사망은 1948년 12월 23일. 몇 살에 죽은 거야 그러면은 16년 하고 48 더하면은 62세쯤 죽었군요. 이 사형당한 거죠. 그 교수형으로. 도쿄도 도시마구 스가모 형무소에서 뭐 전범들 중에서 살아난 사람들도 있지만은 뭐 내각 대신까지 해가지고 군부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거니까 요게 이제 재판 받는 과정인데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통역 그런 그걸 리시버인 모양입니다. 교수형 당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일본 군들한테 얘기한 건 살아서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죽어라. 자살해라. 그러니까 할복 자살해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 자신도 뭐 그 할복을 시도했는데 그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풀어져 있습니다.
중3위 쇼핑의 악성 코드 세계인의 통화 문자 사진 엿봤다. 조선일보 실리콘밸리 김성민 특파원의 보도 내용인데요. 중국 3위의 쇼핑 앱 악성 코드 세계인의 통화 문자 사진 엿봤다. 요게 이 틱톡의 연상선상으로 이 틱톡을 배제해라. 그 다음에 틱톡 보고서 그 미국 기업에 팔아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어저께 스르픈 뉴스에 했는데, 연이어서 중국이 이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빼내고 있다. 핀도더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모양입니다. 쇼핑 앱이 구글 개발자 출신 콜린 황이 해가지고 미국 2배의 3배 규모가 됐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내장된 악성 코드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취약성을 이용해 사용자 동의 없이 휴대폰 사용 내역과 데이터를 탈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니까 앱만 설치하면은 뭐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정보가 유출되는 게 아니고 휴대폰에 있는 정보를 해킹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의도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뉴스가 이제 또 나온 거고. 아까 다음 이 네트에서 본 것처럼 1순위로 이 트럼프가 체포되는 그런 동영상 사진이 있는 건데, 이게 딥페이크 동영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딥페이크라는 말도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식백과의 딥페이크라는 거 좀 이해를 하려고 좀 여기 가져왔습니다. 자관 나중에 어떤 사람을 모함한다든지 그럴 때 이런 합성 기술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증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완전 이 매장시키는데도 써먹을 수 있는, 참 나쁜 쪽으로 사람은 참 머리를 잘 돌린단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 반지성주의 확산, 미국인 56%가 대학 가치 없다. 정치적 올바름 내세운 과도한 PC주의 거부한다. 수십 년을 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 등 천문학적으로 높은 대학 등록금도 자관 낮추는 요인이다. 대학의 가치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용어를 나온 거는 진보 좌파가 점령을 했는데, 미 대학들도 여기에 보수 중도적 사고를 가진 이런 층들이 염증을 느껴가지고 대학이 뭐 이런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PC주의가 지나쳐지면은 말하자면 전체주의가 된다. 출발은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거에 동조 안 하면은 완전히 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매몰시키는 전체주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 위키백과에서 따온 겁니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개요가 있고 비판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하면 사회가 전체주의가 된다. 처음에는 미국과 같은 다인종 국가에서 이 차별 편견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고 인식을 해가지고 설득력은 있습니다만은, 이걸 강하게 하다 보면은 역효과가 나는 그런 것도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현 더불어민주당은 PC주의가 있는가, 뭐 그런 걸 많이, 여성평등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PC주의, 그러니까 이 차별 뭐 이런 거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 머리로 생각나는 것은, 여기에서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차별 등,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성차별이 이제 부각이 많이 되죠. 민족은 뭐 같은 뭐 한민족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근데 이제
다민족 그 다문화 가정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언어 뭐 이런 거 또 종교 이런 거의 차별화 이런 거 없애자는 얘기인데 좋은 얘기로 하면 평등이죠. 그죠? 평등이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원래 평등은 없는 거 아니냐. 자유하고 평등은 사실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설도 있는데 프랑스의 그 혁명의 기치는 자유, 그 다음에 평등, 그 다음에 또 뭐 세 가지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사실은 그 자유하고 평등이 그렇게 동급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PC주의가 있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고 그러면은 친미파라고 할 때 미국 민주당 친미와 미국 공화당 친미가 구별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보고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 아새끼들이 친일파라고 할 때 일본 진보 좌파 세력이냐 보수 중도적 세력이냐가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친일파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도 친일파라는 게 이제 그 언어를 가지고 그 사고를 말하자면 쇠뇌시키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친미파하고 친일파라고 그러면 개념이 틀려지게 돼 있는 거죠. 자관 친일파는 우리는 매국노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하고 친하겠다고 지낸다면은 매국노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 버리는 거죠. 그 PC주의 정신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악용된다 이렇게 봐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정리한 글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기도 하고 국내 민주당은 그 구별 없이 친일파는 모두 매국노로 매도한다. 그런 그들은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과거 고려와 조선을 속국으로 지배했던 중국에 대해서는 반대로 친중적이다. 중국은 양당제가 아닌 공산당 독재이므로 왕조 시대만큼이나 구별되지 않는다. 자신을 직간접으로 지배했던 나라에다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심리라면 왜 일본은 좋아하지 않을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를 우리나라보다도 더블로 지배를 받았으면서도 이 친일적이죠. 일본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대만에서는 일본의 친한파와 반한파가 구별이 될까? 일본 내에서도 친한파가 있을 것 같고 반한파가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대만은 일본에 대해 친일적으로 이해가 된다. 영국이 식민지 했던 인도는 어떠한가? 인도 출신이 영국 수상까지 나왔다. 인도에 친영파와 반영파가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 이게요. 인도 출신 영국 수상은 분명 친영파 부유층 출신임은 객관적 사실이기도 할 것 같다. 근데 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뜻한 바 있어서 영국으로 가가지고 또 그 영국에 사는 인도계 재벌 출신 여자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정치적인 입지까지 해서 영국 수상까지 됐다. 현재 지금 수낙 영국 총리죠. 근데 별로 힘은 못 쓰는 것 같아요. 반면 현재 모디 총리는 천민계층 출신이라고 하는 거로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고향 친구한테 이 재벌 특혜를 줘가지고 너무 키우지 않았냐 해가지고 또 그런 뉴스가 나온 적도 있죠. 이런 거 보면은 편파적이다 하는 거죠. 친일 반일을 주장하는 민주당 애들은 결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어 추월 시간 문제, K-팝 때문 프랑스가 한국에 빠진 이유. 어, 저건 뭐 잘 그 프랑스에서 한국말들을 많이 배우는데 정규 수업은 아직 아니고 방과후 학교 정도로 하고 있는데 계속 그 4년 만에 3배가 증가했다. 굳이 꼭 여기에 일본 추월 시간 문제라고 이렇게 뉴스를 붙일 필요가 있어요. 그냥 4년 만에 3배 증가했다.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하고 그러면 됐지. 그 일 추월 시간 문제라면은 이런 뉴스를 보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본어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몇 명 정도
되고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야 그게 좀 객관적인 뉴스가 되는 거지. 요렇게 그 감성적인 거로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언론 매체 기자들도 그 장윤서가 남자 기자인지 여자 기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겁니다. 그 세뇌라는 게 그 이 언어에 의한 어떤 사고 방식을 지배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PC 주의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북한 폭침에 한국 일본 훈련 개시. 아까 첫 번째쯤 얘기한 건데 폭스 뉴스에서 그 다시 한번 그 뉴스의 제목을 좀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방어 훈련도 훈련이지만 사실은 그 그렇죠. 북한이 이 폭침을 한다면은 한국, 일본은 그거 방어하는 훈련.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한 거 보면은 이 합동 훈련을 통해서 북한을 폭격 침략한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해요. 왜냐? 북한이 동맹에 대해 계속 허세를 부리자 미국은 월요일 일본 및 한국과 합동군사 훈련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 뭐 빈말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것은 공격성 훈련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미일 합동훈련 이런 것들은 대북 관계 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는 대중 관계도 있다. 제주도 남쪽에서 그걸 했다 그러면 중국 그 동해 쪽하고 그 다음에 그 매우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제주도 남쪽에서 그걸 허겄느냐? 동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그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조금만 더 올라오면 서해 쪽에서 한다 그러면은 이게 중국에서 이제 난리 날겠죠. 서해 쪽에서 만약 한다 그러면은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로 한번 들어오는 일이 있었을까? 아직 없는데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 쪽에 한번 오면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뭐 정치적인 이유로 서해 쪽으로는 안 오는 거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연습하는 거는 북한 때문이지 니들은 아니야. 하지만 제 생각에는 중국 쪽으로 니들도 들어가 이런 얘기 메시지로 들린다 이 말이죠. 제 얘기는 자식을 러시아인으로 하고 싶지 않아.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임산부가 남미 아르헨티나로 몰리는 이유. 뭐 6페이지나 되는 것 중에서 그 중간 제목들만 쫙 가져왔는데 요 제목만 보더라도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러시아 이 소련 해체될 때 지금 푸틴이 옛날의 영광이여 다시 한번 러시아 제국 얘기를 하지만은 국민들이 벌써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러시아는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자, 다음 얘기는 제가 유튜브에서 일본 드라마를 캡처를 한 겁니다. 뭐 조금 감동적인 얘기인데 다분히 뭐 일본 스타일이란 게 어떤 건지는 몰라도 뭐 우리나라도 그러죠. 남녀의 이 사랑 표현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질질 끌고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표현한 것은 제가 어떤 스토리 화술이 얼마나 내가 그 줄거리를 요약해서 할 수 있는지 기억을 가지고 쭉 한번 줄거리를 매겼어요. 자관 제목이 행복의 노란 손수건인데 주인공이 거의 뭐 한 3명 정도. 그 주인공은 이제 어부인 남자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쿄에서 이 루저로서, 도쿄 루저로서 청년,
그 지방에까지 와서 알바를 구하려는 그런 하고, 또 지방 그 이 부둣가 도시에서, 항구 도시에서 그 엄마하고 식당을 하는 아가씨하고 세 명이 거의 주인공식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도저히 그 용기가 없어서 다시 그 자기가 살던 데를 못 가는 주인공을 위해서 배를 빌려가지고 결국 가게 해서 어, 엽서를 보냈는데, 나를 받아준다면은 노란 손수건을 그 이 풍량계 여기에다가 좀 달아달라, 높게 멀리서 볼 수 있게. 만약 안 달았다면 자기는 돌아가겠다. 근데 영 자신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건데, 이게 리메이크 된 것 같아요. 옛날에 했대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장면에 에, 그 부인이, 이 과거에 있는 부인이죠. 과거에 있는 부인이 기다려 가지고 그 만나는 장면, 약 약간의 감동을 또 선사했습니다. 뭐 한 몇 편을 봤어요. 그 라미란 여사에 대한 유튜버 한 게 있는데, 저는 이거 딱 보다가 아우, 이거 캡처해야 돼 라는 느낌이 오면은 뒤돌려 가지고 밥 먹고 자기 할 일 똑바로 하면 그게 도둑이야. 심장력 심통이라는 게 있거든. 그 뒤에 욕심통이라는 게 생겨. 삼선 때는 그 욕심통이 세 개가 생겨. 라미란 여사 그 주연급으로 성장을 했죠. 꼭 배우가 잘생겨만 주연을 하는 거는 아니 되는 거를 잘 보여준 거고, 범죄 소재 일본 드라마에서 조금 아주 그 생소한 그 소재를 가지고 봤는데, 여기에 그 상리 공생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편리 공생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그 뭐 일본 어떤 그 도시의 그 이 중소도시 같아요. 공장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있던 그런 데인데, 그 11살 때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을 서로 비밀을 지켜가면서 뭐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죽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상리 공생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편리 공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제가 그냥 최근 그 사고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에, 서로 그 윈윈하는 경우를 그 상리 공생이라 그러고, 편리 공생은 한 편만 되는 공생, 이익을 보는 공생, 윈 루즈가 되는 그런 거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월 4일자 스르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